안녕하세요. 카티비 김 차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상갓집에 가게 되는데요. 상갓집 가셔서 우왕좌왕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상갓집 예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얼마 전에 장인어른께서 작고를 하셨는데요, 딸만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사위인 제가 상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주 역할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조문객들을 뵙는데요,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부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상갓집 가면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꼭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상갓집 가시면 전통 예절로 상을 치르시는 데가 있고 교회 예배로 상을 치르시는 곳이 있는데요, 요새는 뭐 두 군데 향도 피우고 국화도 놓고 뭐 이런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따로따로 있는 데만 다 갔다 와봐서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특히 이제 남자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도 좀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상갓집을 많이 안 가시다 보니까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상갓집 예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갓집에 가시면 첫 번째로 방명록에 이름을 꼭 쓰세요. 누가 왔다 갔는지 상주 입장에서는 꼭 알고 싶어 하니까 방명록에 글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신 조의금은 조문함 통에 꼭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넣으실 때 꼭 조문 봉투에는 자기 이름을 꼭 쓰셔야 되겠죠. 내가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냈는지 모른다면 상주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혹시라도 와주셨는데 그쪽 찾아가 드려야 되는데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꼭 조의금 봉투에는 성함을 적어 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돌아가신 고인분들에게 예의를 표해야 되니까 향이 피어져 있는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이 피어져 있는 경우에는 앞에 나가시면 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촛불에다가 향을 붙이신 다음에 손으로 가볍게 꺼주시고 그 앞에다 꽂아주시고 뒤로 나오셔서 절을 2번 하시고요. 절 2번 하신 다음에 이제 상주랑 맞절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국화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절, 옛날 방식이 아닌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시는 상갓집을 가신다 그러면 우선 국화가 많이 꽂아져 있습니다. 아래에 국화가 꽂혀져 있는 곳이 있고 앞에 영정사진 앞에 국화가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국화를 아래에 꽂으시는 게 아니라 아래 동그란 통에 있는 국화를 뽑으셔서 그 앞에 영정사진 앞에다 이렇게 가지런히 놔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 영정사진 앞에 국화를 다시 통에다 꽂아 놓으시는 분도 있고,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한 분은 빼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다시 그 뒤에 분이 올려져 있는 국화를 다시 통에 꽂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가볍게 묵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주분이랑도 묵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국화를 한 송이 놔주시고 묵념하시고 상주랑도 가볍게 이제 목례 정도만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상갓집을 많이 안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씩 고치시면 아마 제대로 된 조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은데, 대한민국도 이제 나이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이제 연령 많으신 할머님, 할아버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상갓집 혹시라도 가실 일 있으면 국화는 어떻게, 향은 어떻게 피우는지 꼭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